환갑을 불과 몇 년 앞둔 60세 정미숙. 그녀는 지난 30년간 헌신해 온 결혼 생활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강태주는 63세에 성공한 사업가였고, 사랑스러운 외동딸 강지연은 어엿한 32세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했죠. 이제 남은 생은 남편과 오붓하게 노년을 보내는 행복한 시간만이 남아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바쳐온 그녀에게 이 황혼의 시기는 그 노력에 대한 달콤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주말에는 딸과 손주들을 맞이하며 평범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바빠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빈도가 잦아질수록 미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전화를 마치 비밀이라도 되는 양품 안에 숨기듯 행동하는 모습, 식사 중에도 슬쩍슬쩍 메시지를 확인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미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불길한 예감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미숙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잔한 불길함은 평온했던 그녀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불안감은 불길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우연히 발견한 미숙은 그 안에 찍혀있는 생소한 레스토랑과 고급 호텔의 결제 내역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죠. 이름조차 생소한 레스토랑에서의 비싼 코스 요리, 그리고 지방 출장이라고 말했던 날짜와 일치하는 특급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은 미숙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부호를 남겼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사실을 추궁했지만, 강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능숙하게 사업상 중요한 접대가 있었을 뿐이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의심하냐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는 미숙을 향해 쓸데없는 생각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하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미숙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얼굴에서 낯선 이의 냉정함을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인이 되어 독립한 줄 알았던 외동딸 지연마저 엄마, 아빠가 사업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괜히 의심해서 힘 빠지게 하지 마. 엄마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아빠가 그럴 리 없잖아라며 아버지의 편을 들었습니다. 딸의 말은 미숙의 가슴에 비수로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30년간 굳건히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족 안에서 미숙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행복한 가정이라는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이 조각나는 듯했습니다. 30년간 굳건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 미숙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홀로 진실을 밝혀내기로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좌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 될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미숙의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졸이는 추적 끝에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심 한복판의 한 카페에서 남편 강태주는 그녀의 눈앞에서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서면서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낼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여성 서유나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남편의 뒷모습. 그 순간 미숙의 눈앞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새하얗게 변하며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그녀의 인생이, 행복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이 한낱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간신히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온 미숙은 차가운 침대에 앉아 자신의 손에 끼워진 낡고 빛바랜 결혼 반지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상징했던 반지는 이제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몇 시간을 울고 또 울다 지쳐 잠들었던 그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나며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녀는 망연자실했던 자신을 다잡고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국내 최고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 여성들을 만나면서 미숙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변호사 박소연, 45세의 유능하고 냉철한 여성 변호사는 미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미숙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한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분의 외도 증거뿐만 아니라 재산 은닉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해요. 박 변호사의 명쾌한 조언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막연한 분노가 아닌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미숙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학 동창이자 평생지기인 친구 최은경우 19세였습니다. 은경은 미숙의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강태준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헌신적인 지원은 미숙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치밀한 조사 결과 남편의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강태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산과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서윤아의 이름으로 몰래 이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 몰래 진행된 이 모든 과정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미숙은 분노를 넘어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강태준이 윤아에게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선물과 고가 차량까지 제공했다는 사실은 미숙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조사 보고서를 움켜쥐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그녀의 입술에서는 굳건한 다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소연 변호사와 친구 은경, 그리고 그녀 자신. 예상치 못했지만 가장 든든한 동반자들과 함께 미숙은 전쟁 같은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결연한 복수의 의지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분노와 결심에 찬 미숙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서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던 그곳에서 미숙은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충격적인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수십억 원 상당의 지방 소재 고급 빌라와 상가 건물 계약서, 그리고 서윤아 명의로 개설된 여러 개의 은행 통장 및 주식 계좌 내역, 심지어 해외 법인을 통한 자금 세탁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녀의 헌신과 노력으로 함께 이뤄낸 재산이 한낱 젊은 상간녀의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서류들은 강태준이 얼마나 치밀하게 재산을 은닉하려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 강태준이 이미 1년 전부터 이혼과 재산 은닉을 치밀하게 계획해왔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배신은 단순한 외도가 아닌 철저하고 계획적인 기만이었던 것입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의 악의적인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순간 미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망함과 함께 복수심이 그녀의 심장을 잠식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냉철한 판단력임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서재 문이 열리고 남편 강태준이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증거를 움켜쥔 미숙과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모르는 남편.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격렬한 대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으로 말이죠.
미숙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본 강태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서재에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숙의 손에 들린 증거들을 확인한 강태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태연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오만하고 냉정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강태준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미숙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제 당신과의 결혼 생활은 지긋지긋해.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유나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미숙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강태준은 내가 받을 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뿐이야. 그 이상은 한 푼도 줄 수 없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더 바라는 거야? 라며 미숙을 철저히 모욕하고 무시했습니다. 30년간 헌신한 아내를 향한 그의 태도는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찢겨진 심정으로 미숙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딸 지연에게라도 위로와 이해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마저 엄마, 아빠가 젊은 여자 만나는 것도 다 엄마가 아빠를 너무 지루하게 만든 건 아닐까? 아빠도 이제 좀 쉬고 싶으실 수 있잖아. 엄마도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는 말을 내뱉자 미숙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또 다른 비수를 박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산산조각 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30년 동안 자신의 손가락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낡고 빛바랜 결혼 반지를 빼어 던졌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나는 반지의 소리는 마치 그녀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비명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강태준. 더 이상은 없어. 모든 건 법정에서 가려질 거야.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했지만 동시에 가장 강인해진 미숙의 결연한 목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강렬한 복수의 의지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한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마침내 이혼 법정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과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박소연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준비된 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먼저 남편 강태준이 서유나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 은밀한 만남이 담긴 사진과 영상, 그리고 해외여행 기록 등 서유나와의 외도 증거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법정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강태준과 서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강태준이 은닉한 재산 목록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원 상당의 지방 소재 고급 빌라 계약서, 상가 건물 등기부 등본, 그리고 서유나 명의로 개설된 여러 개의 은행 통장 및 주식 계좌 내역, 해외 법인을 통한 자금 세탁 정황까지 30년간 미숙의 헌신과 노력으로 함께 이뤄낸 재산이 한낱 젊은 상간녀의 이름으로 몰래 넘어가고 있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 안은 경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서유나 명의로 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 계약서가 공개되자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강태준과 서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딸 지연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아 아버지를 향해 격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의 울음 섞인 비난은 법정 안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미숙의 든든한 친구 은경과 미숙의 용기에 감동한 다른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의 끝, 미숙은 판사를 향해 고개를 들고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30년간 저는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의 헌신을 배신하고 저희 재산을 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개인의 존엄성을 되찾고 부당하게 빼앗긴 저희 가치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저희 억울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숙연한 침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의의 여신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미숙의 눈빛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정의를 향한 굳건한 신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의 결과는 미숙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판결문은 미숙에게 정당한 보상을 선언했습니다. 강태준이 서윤아 명의로 은닉했던 재산 전액 환수 명령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억 원 지급,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의 70%를 미숙이 차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의 치밀했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강태준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의 사회적 명예 또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윤아 역시 강태준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토해내고 빈털터리가 되어 쓸쓸히 미숙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한탕주의는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딸 지연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는 미숙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손가락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낡고 빛바랜 결혼 반지를 녹여 새로운 디자인의 세련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아닌 그녀의 새로운 시작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 거야.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희생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거야. 목걸이를 목에 거는 미숙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당당함과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친구 은경과 함께 떠나는 미숙의 뒷모습에서는 그 어떤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빛은 빛났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앞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정미숙으로서 자신만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되찾은 한 여인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